이렇게 우리의 역사서를 불태우고 강탈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한국의 역사를 조작해야 된다. 조작하기 위해서 없앤 거죠. 강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결국 영원히 식민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일본의 식민지였었다. 그때 너희들이 발전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지금의 어떤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마음속으로 조선인들이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임나일본부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의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하면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하고 싸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구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조금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한 임나일본부 학설이라고 하는 거죠. 참모본부.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참모본부에서 왜 역사를 갖다가 건드릴까라고 하는 건데요. 임나는 가야서를 추천한 것이 메이지 때 육군참모본부다. 그래서 1882년 임나 고고와 임나 명고라고 하는 책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간행을 한다는 거죠. 가야는 한반도의 가야 땅은 임나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개토 태양 비문이 발견이 되거든요. 발견이 되고 나서 일본이 특파를 하죠. 그래서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의 사코 가게노부 중위를 파견을 해가지고 탁본을 떠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소속의 역사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탁본을 떠온 게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나가시면은 광개토 태양 비문이 있잖아요. 네, 비문에 어떤 그 모조품이 딱 세워져 있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본을 떴을 때 어딘가가 막 비어 있죠.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여기가 1면, 2면, 3면, 4면이에요. 2면에 이렇게 1행, 2행 이렇게 갑니다. 2면 10행이라고 합니다. 2면 10행 그리고 3면 1행이라고 해서 그쪽에 완전히 싸그리 다 비어져 있죠. 이것이 뉘어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비문이 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저 부분만 저렇게 훼손이 되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신라에 들어온 왜군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광개토 태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광개토 태왕이 내려와서 5만의 군사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다 싸그리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는 그 이전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50회 이상의 그 왜구들 또는 왜적들, 왜군들 이것이 쳐들어와요. 계속해서 뭐 도적질해가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싹쓸이 된 이 훼손된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 열도까지 정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싹 쓸어버렸죠. 없애버렸는데 거기서 쓸어버리지 않은 곳이 뭐냐면 저 노란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용어는 왜 남겨놨을까? 결국에는 뭐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 임나가라는 대마도이거나 큐슈 북부를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뭐 계속 이것만 가지고 30분 이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있었던 광개토 태양 비문에 저 지워진 부분에 100자 이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냐면 일단은 왜가 넘어갑니다. 원래 그 지워진 부분에는 이제 넘어가서 쫓겨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대마도로 쫓겨갔다가 그리고 큐슈를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광개토 태양의 군이 어디로 가냐면 저 담노도라고 여기가 오사카잖아요. 오사카 있는 교토 있는 부분인데 거기로 해가지고 쭉 이런 진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광개토 태왕의 남전 과정이다. 그러면 이걸 지워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지웠잖아요. 지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은 어디까지 와서 가야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가야까지 쳤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왜가 들어왔는데 왜는 그냥 도망갔으니까 놔두고 그냥 가야까지 그냥 쳤다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까지만 쳤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광개토 태왕의 비문을 해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워진 부분이 뭐냐면 대마도로 건너가서. 근데 지금 우리 학계나 또는 일본의 학계나 이 임나가라를 갖다가 쳤다라고 하는 그 임나가라를 어디로 보냐면 저 김해로 보거든요. 김해, 금강가야로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임나가 대마도이고 대마도를 치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큐슈를 치고 그 다음에 담노도가 있는 오사카를 치고 이런 과정이 거기에 이면 10행과 3면 일행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완전히 지금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면서 뭐냐면은 가야는 임나라는 학설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는 가야라는 그 학설의 성립 과정을 보면 간 마사토모의 임나고 190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마니시류가 있습니다. 임나 강역고 1912년 가야 제국이 바로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 뭐 찌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보다는 같이 참여했던 그 사람 낭인 깡패가 바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한반도 남부 전역을 임나로 설정하고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음에도 그 뒤에 임나 흥망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국을 갖다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임나 흥망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나 칠국이니 임나 사현이니 기문대산이 이걸 한반도 남부로 비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쓰다 소키치나 다른 학자들은 저 정도,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경상남도 일부가 임나다라고 했는데 해방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방 전에 1944년 이 임나를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임나사를 강의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은 그 연장선상에서 몇 년간 계속 써가지고 뭐냐면 임나 흥망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이마스 야스카즈는 임나 일본부서를 1949년에 완성시키면서 임나란 어디냐? 전라도 충청도까지 확대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이제 가야 고군군 등재를 이제 7군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남원인데 남원을 김은국이다라고 하는데 남원 김은서를 주장한 사람이 이만희씨가 처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했었죠. 그리고 뭐냐면은 합천이 지금 다라국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뭐 한 30년 이상 다라국이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니까 이제 확정이 전 세계적으로 고정, 확정 또는 뭐 대못 박는 짓이 되다 보니까 들고 일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근데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합천을 다라라고 했고 그 임나의 지명인 다라, 그 다음에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합천이 다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학계에서 지금도 합천이 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남원 김문국 합천 다라고 삭제하고 등재해라. 이렇게 지금 이런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결국에는 임나는 가야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가야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돼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병도, 김정학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일본 우익과 식민 사학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으로 지금 2019년에 부임하신 분이 신주백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 말송보아라고 하는 세이마스 야스카즈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논문에서. 물론 이 논문은 2018년 논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료의 근거에 매우 정밀한 실증을 시도해온 말송, 세이마스의 연구 방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이마스의 성실한 학술 활동을 상징하는 첫 연구소가 임나흥망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도적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학문적 성실성의 바탕을 둔 학문 방법으로서 정밀한 문헌 고증을 내세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송과 세이마스를 칭송을 했죠. 지금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독립운동가 연구소장을 거쳐서 독립기념관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현 독립기념관장이 이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역임을 했었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하고 안 맞는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보무설이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는 그게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그리고 신라 왕위 계승은 22대부터다. 1대부터 22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엄정하다, 사료 검증을 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이제 문영왕릉이 발굴이 되면서도 삼국사기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박창범 교수님을 통해서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왕들의 그때 천문 기록이 전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기록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무랑 때 뭐냐면은 신공항우가 쳐들어왔잖아요. 칠국을 정벌한다고 해서 369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내무랑은 인정, 이거예요. 내무랑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니까. 그 다음에 그때가 백제가 근초공항입니다. 근초공항 인정. 그 이전은 불인정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일제가 얘기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사료를 얼마나 엄밀하게 검증을 했다고, 엄밀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초기 역사 답변 회피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모 교수는 신라 건국 시기는 말 못하겠다,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교수는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모 교수는 북한 삐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삐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신라의 초기 기록,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역사라는 게 이 일본 학자들이 내무랑부터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내무랑부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학계의 신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식민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다. 테라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5년에 박은희 선생님이 망명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명을 해서 역사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니까 뭐냐면 이 책이 막 유통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를 절멸시킬 방책만 강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책을 못 읽게 하고 뭐 국사책을 못 읽게 하고 없애고 자기가 불태우고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구설을 금합하는 대신 옛날 서적들을 금지하고 뭐 억압하는 대신에 공명정확한 사서로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첩경이고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1916년에 조선 반도사를 편찬을 한다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그 뒤에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 다음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가면서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계기가 뭐냐면 3.1 혁명, 3.1 운동이죠.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억압했던 것,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면서 뭐냐면은 거꾸로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자.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입니다. 뭐 7차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저 위에 맨 처음에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심상소학국사라고 써있죠. 심상소학국사라고 하는데, 원래 심상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대에 있었던 명칭입니다. 이제 명칭인데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심상소학국사를 보면 일본 역사에 속한 한국사라는 것으로서 단군의 고조선은 가짜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식민지로,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식민지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역사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을 이제 소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게 이어지면 이런 책들로 가르치면서 1922년에는 1910년대에 초반에 조선 교육령 1차가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 2차 교육령에서는 뭐냐면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일본어 교육 강화, 그리고 대학교는 좀 설치해줄게. 근데 이제 대학교를 설치하면서 뭐냐면 그래서 24년에 대학교가 설치가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24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제국대학이 붙었으니까, 제국대학은 9개가 있거든요. 일본까지 합해서 8개는 일본 열도에 있고 1개는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겠죠.
그래서 일본어 교육 강화,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에 길을 마련하고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고 뭐 일본어 습득, 일본의 문화,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의 제국대학이 있는데 게이조가 경성입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 전신 1924년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22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또는 뭐 16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무려 거의 5,000종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37년까지 이렇게 완성한 것이 조선사 35권 쭉 보시면은 35권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이 되는데 37권의 사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 사료를 갖다가 신화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냐면은 단군은 신하다라고 해서 삼한시대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딱 되고 나서 뭐 하냐면 그때 당시가 미나미지로 총독인데요. 조선 총독부 제7대 총독이 재임하면서 신사참배, 창씨개명, 한국신민화, 내선일체, 국가총동원법 뭐 이런 것을 반일본화하고 한국의 역사와 민족성을 말살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조선사 편수를 다 만들어서 이 역사도 완전히 이루고 우리가 장악했어 라고 하면서 축하하면서 마지막에 딱 꽂은 것이 뭐냐면은 임나대가야 석비, 임나대가야국 성집이라고 해가지고 고령에다가 이걸 갖다가 비석을 갖다가 세우죠. 그리고 이걸 누가 세우냐면 미나미지로 총독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사진을 딱 찍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에서 이걸 보내줘가지고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여기 뭐 2관, 3관 사이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데 임나를 딱 지었습니다. 그때 임나를 싹 지어가지고 대가야 독성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임나가 가야라는 걸 확고히 해버린 거죠. 대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걸 딱 박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그때 당시로 보면 근현대사에 다 치중해버린 거예요. 조선 70%, 고려 15%, 그리고 상고사라고 하는데 이 상고사가 뭐냐면 거의 삼국에서 시작하고 신라를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군조선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몇 권이죠? 한 9권인가요? 9종류가 있는데 국정교과서 빼고 8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8종의 교과서를 다 찾아보면 7종인가요? 예.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사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상고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삼국 정도를 고대사라고 하고요. 상고사는 단군조선이나 그 이전을 얘기하는데 쪽수가 18쪽에서 3쪽이 줄었다. 18쪽에서 3쪽이 줄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지금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2021년의 현실입니다. 자,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독립국의 옛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회단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못 꾸게 만들겠다. 조선사 편수에 보면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서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 일본과의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 사료를 수집하고 사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단군에 관한 이야기, 그 환웅, 환인 이런 이야기들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만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의 3인방 구로이타, 아까 대마도의 모든 걸 찾아가지고 분석했다라고 하는 구로이타 고문 있죠. 이나바 이야기치 그리고 이만일시 류가 있는데 이만일시 류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중종 임신본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쪼아가지고 뭐냐면 석유환인이라고 만들었죠. 이 쪼아낸 것이 이제 티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환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를 환인으로 바꾸어버리면서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계셨다라는 신화 속의 3대 인물사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국사 교과서는요. 환인, 환웅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는 단 한두 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단군이 2333년 건국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 얘기만 나오고 환인 환웅은 아예 이제 사라져버린, 그마저 사라져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만희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는데 이는 마치 20여 년 전에 나가 미치오가 만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한 것이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만들어버리죠. 아까 네다니얼 페퍼의 국사 박멸책을 한 페이지를 봤는데요. 또 보시면은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일본의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을 2000년의 역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원을 지금 2021년으로 보면 268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낮은, 작은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로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가 있는데요. 단군조선의 역사는 사실 명나라 사대주의를 겪었던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실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단군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뒤로 가서 위만이 나오고 이렇게 준왕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어져 버렸죠. 2000년의 역사인데 중간이 없는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초대 단군 왕건만 없애면 그럼 어디로 가냐면 한사군으로 가버려요. 이것만 없애면 이 조선 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단군이 신하라고 하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위만조선 해가지고 위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들어와서 준왕을 깨부수고 위만 정권을 만들었고 한사군이 됐다 라고 하는 이 뒷부분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2200년 역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나카미치오는 1897년에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신도의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했을 때는 그 좋게 보면은 이 신화 속에서 역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군을 신화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셨던 1921년 단군고를 통해서 이만희시류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게 되고 위만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기자의 후계자인 준을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해서 그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지금의 일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한사군에서 시작을 합니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2021년에도 일본 역사서에는 한사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단군을 신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계가 결국에는 이 뒷부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사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만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일제가 사라졌음에도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조선사 편수회에 등재되었던 이병도, 수사관보 시절, 그 다음에 촉탁 시절이라고 해서 이병도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도는 자신의 스승을 이제 요시다 도고를 따랐는데, 이 요시다 도고는 조선 역사가 존재하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았다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 조선 역사를 없애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않다. 조선 역사를 흔적까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시다 쇼인이 아니고 도고는 와세다 대학에 유학한 이병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조선학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학술원이라는 것을 동경제대, 제국대학을 다녔던 우리 조선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학술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역사 철학 파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도라고 하는 거죠. 이병도. 예. 이렇게 맡았습니다. 맡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를 장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1945년 그 파트를 맡았고, 그 다음에 54년에 진단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60년에 문교부 장관 학술원장, 그리고 이제 훈장까지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명은 신석호입니다.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며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의 수사관을 지냈다. 광복 이후에 45년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국사관을 창설을 하고 46년에는 임시중등국사교원 양성소를 설립을 하고 국사관을 설립을 하는데 46년에 바로 바뀌죠.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문교부 편수국장 쭉 해가지고 역시나 한국의 역사를 장악하게 되죠.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서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65년인가 수교를 하잖아요. 수교 이전에 학문적으로 먼저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1961년에 일본에는 계속 조선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조선학회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학회 좌장은 다카시 도루였고, 다카시 도루는 이 10명의 한국학자, 10명만 딱 초대를 하거든요. 한국학자 1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조선학회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 한국학자들은 마치 고향 사람 만나듯이 기뻐하는 내색으로 반겨주었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 서로 얼싸안았다. 이거는 뭐 이병도 선생님 직접 쓴 글입니다. 직접 쓴 글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게 인사했다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를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김용석 교수의 자서전을 보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여기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스승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일제 폐망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월령과 같은 경성제국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식민사를 보면 조선사 편수회가 있었는데 아까 국사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45년에 만들고 46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인가요? 일본사 편찬위원회인가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3.1운동의 사망자 수는 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독립기념관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7,500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3.1절 기념사에서 그때 당시에 3.1운동으로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본 외무성의 직원을 누군가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의를 했죠. 우리나라에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논쟁에 있다, 논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견이 아직 분분한 어떤 사망자 숫자인데 왜 그렇게 공표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서 쪽에서는 뭡니까? 한일 관계 사료제 6,800명이 사망했다. 3.1 운동 때.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여사 7,500명, 한국 독립운동 사략 6,600명,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우리나라의 어떤 학계라면 이걸 따라야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집계는 553명입니다. 국사편찬위는 어떻습니까? 934명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조선 총독부 쪽으로 기울었죠. 국사편찬위원회가 3.1운동 때 사망한 숫자가 1,000명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3.1운동 100주년 때도 이때까지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조선 총독부 통계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이때 이준 열사가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도 보면 할복 군사라고 했는데 이거 할복 군사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거를 여러 차례 조사해가지고 결국엔 할복 군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왜 이런 결론을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카이 후사노 신이라고 하는 낭인 깡패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낭인 깡패도 그가 이제 역사로 가야는 인나는 가야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국사편찬회는
방대한 문헌 고증과 문헌 비교와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해서 얻은 빛나는 연구 결과다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신주백 교수가 또 나왔는데, 예, 이분이 왜냐면 설민석이 이제 그 학위 문제로 좌천됐잖아요. 방송에서 빠지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 이게 방송에 많이 출연합니다. 이제 뭐 공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봉오동 전투를 얘기할 때 봉오동 전투에서 157명이 일본군이 죽었다. 이게 우리 쪽의 통계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 통계, 일본군 통계는 뭐냐면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사망했다는 그 문서를 신뢰하는 쪽이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주백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시 보기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 독군부가 대통일적으로 결속하지 못한 내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싸움이었다. 이게 원래 일본 학자가 먼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승리하고 나서 결국에는 뭐 해가지고 자유시 참변을 다 깨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전개에서 내적으로 싸웠다 이거예요. 싸운 거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본 학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일본 학자 더불어서 이런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일 종족주의의 있잖아요. 이영훈, 정황기,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정황기,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최근에 그런 발언 내용들은, 내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런 내용들은 이영훈 교수나 정황기 교수의 일관된 학문적 견해다. 이 사람들이 일관적 학문적 견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도 이런 부분이죠. 이영훈, 그리고 정한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일관된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학계에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1922년에 소련의 레닌의 어떤 초청으로 이렇게 가죠. 거기서 이제 소수민족 결의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이죠. 이분이 같이 내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그분이잖아요. 그 봉오동 전투에서. 갑자기 이름이 최운선 장군의 형인데 누구죠? 최진동 장군. 최진동 장군이라는 게 2년 전인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예전에 보면 홍범도 장군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러시아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최진동 장군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레닌에게 받은 총이 있죠. 혼자 받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친한 사람이니까 찍잖아요. 이렇게 찍거든요. 내적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해하고 결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이때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 최운산 장군, 바로 그 최진동 장군의 동생이죠. 제가 봤을 때 이분하고 해가지고 최운산 삼형제로 보여지는데 이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최운산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얼굴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학계에서 이러한 어떤 일본 학계의 그 견해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군을 신화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송호정 교수는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해 버렸다. 고조선이 국가가 형성되면서 곧바로 멸망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선총독부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 그건 단군은 신하다. 단군을 부인하고 단군을 허구 인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위만이 있었으니 한사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바톤 터치해서 4세기에서 6세기에는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 그래서 600년 또는 위만까지 합해서 연나라 사람이라고 하니까 600년에서 700년 동안 너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일 때 발전했으니 지금의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경영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타율성론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한사군과 임나일본 부서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420년이 있었다. 그다음에 임나일본부가 200년을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이제 교과서를 냈습니다. 19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까지 썼던 교과서예요. 국사,
이 병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낙랑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202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낙랑이 있죠. 저기가 낙랑이에요. 근데 BC 108년부터 해서 313년까지니까 420년이죠. 연도표에 420년을 표현해 놓고 그 낙랑이 어디 있었냐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삼안실이라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낙랑이라고 써놨죠. 그럼 한반도 북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420년간 낙랑이 한 나라의 식민지 낙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지금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죄를 했잖아요.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뭐랬냐면은 중국관을 만들어 놨어요. 중국관을 2층인가 3층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1억인가요? 예산이 1억인데 6분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삼국지의 위나라가 저 충청도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죄를 했다고 실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420년 동안 낙랑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중원의 국가가 바뀌잖아요. 전한에서 진에서 후한에서 위나라로 바뀌어요. 그 위나라가 220년에서 265년 동안은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때도 식민지여야 되잖아요. 이때도 한사군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420년 동안 식민지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중원의 그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는 국가는 계속 바뀌어요. 진안, 후한, 위나라, 서진 이렇게 바뀌는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려고 하니까 뭐냐면 위나라일 때도 식민지여야 되니까 그 위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의 북부까지 이렇게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죠. 원래는 지금 학계의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도에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 위나라예요.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로 221년에서 265년에 그대로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번 사죄한 게 뭐냐면 이것도 사죄를 했어요. 이 지도에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한다. 한사군이죠. 한사군의 핵심 취소인 낙랑군이 420년 동안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사죄를 했잖아요. 이렇게. 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이걸 갖다가 질타를 하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했으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낙랑 지도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신들 그게 실수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도 왼쪽 1번처럼 이병도의 국사대간에 이렇게 썼다면 지금의 교과서도 그대로 낙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중학교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낙랑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서만 가야 등과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했다. 창구 역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교과서는요 2021년 똑같은 건데요 400여 년간이 420년 정도 421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400여 년 동안 존속한 낙랑군이라고 소제목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 9년을 설치했는데 그 한반도 북부 땅에 존재했다. 이게 해냄 애준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구글에서 한 다이너스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지도들 이게 다 이 지도에 대해서 방크가 다 조사를 했어요. 방크 아시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있잖아요. 거기서 한나라 이 지도 다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크만 무작정 그냥 항의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다이너스티 이렇게 한강교역까지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고 검색해보면 다 이런 내용이죠. 한나라 제국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한강이 한나라의 그거 아니냐라고 한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한사군을 표시할 때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왜 저렇게 표시를 하냐면
한나라가 400년 동안 저기를 지배하고 저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이 임나가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 임나가 들어가는 땅을 제외하고까지로 내려와 버렸어요. 일본의 모든 교과서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과서는 한나라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의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2017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파공정이라고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2016년에 전파공정,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중국의 어떤 역사 만들어놨으니 이제 전파해야 된다. 근데 2017년에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근데 그 한국은 뭐냐면 남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다. 예. 그래서 남북한이 전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미국하고 뭐 필리핀, 홍콩 뭐 이런데 그 이제 역사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신 분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었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는 LA에서도 듣고 홍콩에서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뭐냐면은 시진핑에서부터 저 아래쪽에 중국의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파하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역사가 맞다라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무관심하거나.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무설의 왜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마스 야스카즈가 아까 1949년에 임나 항망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9년, 신공하고 49년도인데요. 여기 보면 칠국을 정벌했다가 나와요. 신공하고가 칠국을 정벌했다가 나오는데 그 칠국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우리 학계, 이 세이마스의 위치 비정하고 우리 지금의 가야사 학계라고 할까요? 그 학계의 위치 비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그잖아요. 창년을 비사가 김해 가보면요. 남가라라고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남가라하고 이렇게 가라하고 틀리거든요. 김해는 남가라가 아닙니다. 하마는 아라가야 또는 아시랑국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썼는데 알라라고 하는 건 일본 열도에 나와요. 근데 그걸 합치해서 하마는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라국이라고 하는 다라라는 용어는 수십 개가 일본 열도에 나옵니다. 근데 합천에 다라리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합천은 다라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위치 비정을 확고히 시켜주고 이걸 가야 유네스코의 고분군으로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나 뭐냐면은 임나는 가야다. 그리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선학회를 이끌고 있었던 조선학회 다카시 토오루 있잖아요. 다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학계를 평할 때 자신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학계는 일본인들이 깔아놓은 그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제 시기의 조선 연구와 근부의 한국에서의 조선 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다. 단층 아시죠? 서로가 이게 갈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레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대한국제학술문화재에서 성산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이 이제 일본 교과서가 왜곡됐다고 하니까 그 왜곡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돼도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한번 들춰봐라.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 이런 대책 반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성산재 교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